안녕하세요. 더벨 이영호입니다. 더벨 이호준입니다. 네, 최근 LNF 재무 이벤트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는 물론이고 더벨 독자분들의 관심과 질의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일부에서 함께 이번 사안 취재하고 있는 이호준 기자와 함께 이 자리에서 좀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자 나왔습니다. LNF는 2차 전지용 양극재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2000년 7월에 설립됐고요. 2005년부터 리튬이온 배터리용 양극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핵심 소재입니다. 근데 전방 산업의 수요 둔화로 요새 업황이 많이 좋지 않죠. LNF도 2023년에 적자로 전환해서 재작년 2223억 원, 그리고 작년에 510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LNF의 투자자들이 작년 12월 초였죠. 1,720억 원 규모의 EB를 발행가 대비 33%싼 값에 매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EB는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교환해서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어서 이 투자자들의 조기 매각 행렬은 상당히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EB의 만기가 2030년이고요. 조기 상환 청구율을 감안하면 2028년 이후부터 이제 100%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조기에 30% 할인된 가격에 상환을 선택한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절한 거죠. 투자자들이 이제 돈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지만 이례적으로 높은 손실료를 감안하면 회사의 재무적인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빠르게 원금 일부라도 건지려는 투자자들의 판단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LNF EB는 2023년 4월 26일 우리 돈 기준 6,600억 원 규모로 발행이 됐습니다.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만기는 2030년 4월 26일까지, 만기 이자율은 2.5%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풋옵션으로 부르죠. 조기 상환 청구권 발동 시점은 회사에 따르면 발행 후 5년 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28년부터겠죠. 2028년까지만 기다리면 이자를 받고 원금 청구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B 교환 대상은 LNF 주식인데 교환가액은 무려 43만 8,100원입니다. 교환 청구 기간은 2023년 6월부터긴 한데 현재 LNF의 주가가 8만 원대에 불과해서 주식으로 바뀔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어 보입니다. 재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현금입니다. LNF가 EB 조기 상환에 들인 현금이 1,158억 원 정도인데요. 이만큼의 현금이 이제 빠져나간 거죠. EB 매입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총 토탈 보유 현금이 작년 4분기 말 기준으로 2,675억 원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약 28% 정도 줄어든 규모입니다. 근데 LNF의 지난해 실적이 5천억 원대 영업 적자였습니다. 앞으로 투자해야 하는 부담도 상당한데요. LNF는 2026년까지 5조 원 정도의 증설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합작법인 등을 동원해 모두 자기 자금이 소요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부담이 불가피한 거죠. 실적도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 LNF에 대한 재무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재는요. 그런데 LNF의 최근 IR 자료를 보면 차입금 수치가 조금 다르다는 말이 나오면서 또 좀 적지 않게 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IR 자료에서는 차입금을 작성할 때 총 차입금을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LNF가 지난 5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공개한 차입금은 1조 3,711억 원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유동성 EB와 유동성 CB, 리스 부채 등을 뺀 은행 차입금이라는 게 회사 측의 해명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총차입금이다라고 저희에게 안내했었는데 제가 재차 좀 확인해 보니 총차입금이 아니고 은행 차입금이다라고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유동성 EB와 유동성 CB 등을 감안하면 실제 차입금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3분기 말 기준 사업보고서상의 총차입금은 1조 8,810억 원이었습니다. LNF가 IR 자료에서 밝혔던 이 1조 3천억과는 간극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IR 자료에는 어느 정도의 포장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시장에 유리한 방식으로 상황과 계획을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면 보통은 부연 설명을 하고는 하는데 LNF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은행 차입금만 총 차입금이라고 시장에 전달한 게 2021년부터입니다. 또 IR 자료에 잘못 기재했다고 해서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공시 위반을 지적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에코프로비엠 같이 이제 경쟁사들은 IR에서 전체 차입금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LNF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IR 업계 취재하면서 뭐 이호준 기자 말처럼 약간의 포장을 쓸 수 있다라는 반응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사실 이 IR 자료를 보는 거는 외부의 일반 투자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업 보고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좀 더 가시적인 자료인 IR 자료를 많이 보는 건데 사실 IR 업계 관행이라고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 측에서도 저희가 이제 취재를 시작한 이후에 이 IR 자료에 추가로 부연 설명을 달겠다라고 해명도 내놨었습니다. 여기서 LNF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LNF는 IR에서 올해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업황 둔화 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 매출액을 2조 1천억 원대, 영업 적자는 300억 원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적자폭은 줄겠지만 여전히 턴어라운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LNF가 이제 재작년에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요. 회사는 2026년까지 증설 작업 등에 모두 5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차세대 음극재와 LFP 양극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자금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LNF는 미국 현재 LFP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운 자금 조달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요즘 2차 전지 업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성장 산업으로 뽑히는 섹터인데 이렇게 조금 어려움 겪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의 이 호황과 불황을 일단은 별개로 해서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상장사의 어찌 보면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NF를 두고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많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실적에 대한 성장을 보여주는 거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호였습니다. 이호준이었습니다.